수요일에 히트앤런 시간 에이스 두 분을 모셨습니다. 뭐 우리 당의 뭐 최고의 에이스 맞습니다. 네. 예. 예, 김병기 의원님 또 부승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네, 저희 헌법재판소 탄핵만 되고 나면 사실 봄이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춘레이 불사춘이라고 봄이 안 오네요. 잠을 못 자는 국민들이 또 당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예, 자다가 이제 오늘부터 숙면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잠 못 자고 있는데 하루 정도 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루 정도 자고 탄핵 선고는 어디서 보셨습니까, 두 분? 저 같은 경우는 저 동작갑 지역 사무실에서 당원들과 같이 봤습니다. 당원들하고. 네. 부승찬 의원님. 저는 방송에서 방송에서 라이브로 이제 방송 나갔다가 네. 방송 중에 보신 건 아니고요. 그렇죠. 방송이 그런 컨셉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건 너무 무섭지 않아요? 그런데 갑자기 기각한다 이러면 할 말도 없고 막. 그럴 리가 있나요? 근데 그걸 어떻게 저 역시 방송을 한 11시 이후로 한 서너 시간 더 잡아놨거든요. 만약에 기각이나 뭐 엉뚱한 답이 나오면 3시간, 4시간 방송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도 있었어요. 저는 당대표실에서 그 이제 당직자들하고 같이 왔는데 대표님과 같이 왔는데 저희가 하기 전에 왜냐면 밖에서 기자들이 이제 귀를 막 바짝 대놓고 다 자는 듣고 무슨 있죠. 소리 나오나를 네. 보고 있어서 저희가 얘기한 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환호를 지르거나 박수를 치지 마라. 그래서 제가 그 녹화했는데 어디 나가서 공개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파면한다 딱 선언을 했는데 그 저희 전국위원장 하시는 이모 위원장님이 어이 하고 박수를 2번 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중단하고 전부 다 침묵인 상태로. 예. 근데 그 홍성수 그 숙명여대 법대의 교수님이 예. 본인 강의 시간에 생중계로 이걸 틀어놓고 맞아요. 헌법 강의를 하셨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파면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거기 앉아 있는 100명쯤 넘는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 치는 걸 숙대 봤는데 강의실, 숙대 강의실. 예. 맞아요. 예. 저도 이제 그렇게 좀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봤어서 좀 저희는 재미가 한호를 덜했습니다. 질렀어요. 저 방송하면서 한호를 저희 박수 지역도 쳤습니다. 예.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저 그 축구 하면은 뭐 한일전 하면 저 소리 그쵸. 지르듯이 그렇게 밖으로 다 소리가 나오고 그랬었어요. 그렇군요. 일단 이제 6월 3일 조기 대선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? 두 분 뭐 전공 분야는 확실합니다. 국방 또 뭐 정보 뭐 이 부분인데 다음 정부에서 요거 좀 신경 써달라. 요거 조언을 짧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전공 분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좀 기본에 충실해 달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이 정보 분석에 대해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너무 이렇게 소홀히 하고 또 약한 면이 있습니다. 앞으로 통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 정보 파트의 이 의견을 갖다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. 이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전에 그 FTA 협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? 예. 저희가 다 가져왔는데 그때 그 상대방이 미국이 딱 들어왔는데 우리의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. 딴 말로 하면 그게 도청된 거거든요. 무섭네요. 저희가 누설한 게 아니고요. 그래서 다 네. 찾았었습니다. 근데 누설한 게 아니고 저희 거를 도청한 겁니다. 그 정도로 저쪽에서는 본인들이 진짜 경험 없이 하네요. 그러면서 이익이 걸린 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. 그리고 그 FTA라는 그게 미국입니다. 저 러시아나 뭐 이럴 때 북한이 아니고. 네. 근데 우방국이라고 미국, 알려져. 최우방국이라도 그런 이익이 걸리는 문제, 국익이 걸리는 문제에는 양보가 없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. 용산 어떻게 합니까? 어떡합니까? 새 집무실 쓰는 거 어떻게 됩니까? 그럼 못 쓰죠. 습니까? 뭐 용산까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용산 그 도청 문제가 되기 전에 제가 1년 전에 도청 문제 된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. 네. 그때나 지금이나 의견이 똑같습니다. 가장 좋은 거는 용산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두 번째 그 용산 건물은 부시고 다시 져야 됩니다. 아무리 돈이 들어도 뭐 잘하실 것 같아요. 우리 부위원님께서 잘하실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그 도청을 막는 도청에서 불안해하는 것보다 아마 결국에는 비용이 적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건물 자체를 지을 때부터 뭔가 있었을지 모르기 그렇습니다. 때문에 그때 해봐야 된다.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보안 조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사실은 그 보안 건물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. 똑같은 논리로 청와대에 지금 개방된 지 몇 년 된 거 아닙니까? 물론 거기에 벽공사 같은 건 안 했을지 하더라도 그 보안 측정 다 해야 되거든요. 네. 그 보안 측정 같은 거 다 하려면 그게 몇 개월 사이에 절대로 안 될 겁니다. 그러면 부지가 넓거든요.
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세종시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군사무소. 그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그 차라리 늦게 들어갈지언정 먼저 들어가서 조금 일찍 들어가서 불안에 시달려서는 절대 안 된다. 이게 그렇게 사실은 말씀드립니다. 선거가 조기 대선 6월 3일이지만 인수위 없이 바로 해야 됩니다.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그렇죠. 사무실조차 지금 용산, 청와대, 세종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같이 조금 부승찬 의원님 말씀 주실 것 이게 같아요. 사실은 우선 뭐 도청도 도청이지만 도청은 워낙 미국이 그냥 대놓고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도청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한테 항의하고 뭐 이런 사태도 있었고, 실제 오바마가 이제 해외 정상 외교를 나갈 때 도청 방지 텐트까지 갖고 다닐 정도로 이제 전부 뚫린다고 봐야죠. 근데 네. 이제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사방이 다 개방돼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미군 시설하고 너무 가까워요. 그래서 미군들이 이제 어떤 거를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미국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중국, 러시아, 북한까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용산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안 거죠. 된다.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로 갈 것인가. 청와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안 측정을 다시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여지는 거고, 그 전에 이제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세종청사, 제2청사는 뭐 이게 완공되는 시점이 또 상당히 이제 뒤쪽으로 딜레이되고 있는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의되는 데가 정부청사 정도? 네.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되고 있는 건데 정말 용산만은 안 됩니다. 엉망이 돼버렸어요. 그걸 옮겨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? 이거 사방에 뒷수습하다가 한 해가 다 갈 생각은 벌써부터 부하가 치미는데 돈은 또 어쩝니까? 군부대 다 옮겨 합참하고 다 옮겨놓고 네. 제가 근무하던 곳이라서 화가 납니다. 국방부 다 바꿔놨잖아요 지금. 네. 저 국방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물이 어차피 저 청와대 이제 저희 대통령실이 나가더라도 그 건물을 국방부랑 합참해서 써야 된다. 그러니까 아예 안 쓰면은 문제가 다른데 네. 써야 된다 그러면 그 건물 부셔야 됩니다. 부셔다 지어야 된다. 예, 그 어차피 합참이든 국방부든 대통령실이든 그게 국가보안 목표 가끔 목표 그렇죠. 네. 시설들이거든요.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건물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. 하여튼 이제 뭐 치울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또 새로 치울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. 정말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이야기 또 드릴 깜짝 수밖에 놀랐습니다. 없습니다. 오늘이 아니라 어제죠 벌써. 어제죠. 예, 화가 지금 24시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